When I say stop, don't move. And when I say get it, I want all of y'all to go 타세요. mess around. 안녕하세요, 모티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또 그랜저 3.3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랜저 3.3을 시승한 이후에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지금 시승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일단 3.3은 시승을 했으니까 하이브리드를 빨리 시승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승차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3.3을 한 번 더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승 때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진 못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승 행사 자체가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산길 주행도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그랜저 3.3을 산길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눈발이 막 날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산길부터 먼저 다녀왔습니다. 산길 다녀온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승 때 사실 산길 주행을 못 해봐서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산길 주행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눈발이 살짝 날렸습니다. 좀 전에 지금도 조금씩은 날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게 어쩌다가 이런 날에 걸렸는지 마침 날 잡아서 왔는데 지금 눈발이 조금 날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해서, 근데 이 차 자체가 어차피 완전 스포츠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성격에 맞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롤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커지긴 했네요. 전체적으로 승차감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진 만큼 롤 자체가 조금 더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전히 부드럽네요. 일단 힘 자체가 3.3이 290마력에 최대 토크가 35kgm/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덩치에 특히 앞바퀴 굴림에 290마력이면 힘이 사실 상당히 여유가 있고, 심지어는 좀 과하거나 넘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힘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자체가 정말 좋네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3.0보다도 힘 자체는 한 24마력 정도 더 좋으니까, 지금 벌써 지금 노면이 젖어 있어 가지고요, 바로 ESP가 들어와 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오늘 산길 주행은 힘들겠네요. 지금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밟을 수가 없어요. 밟으면 바로 쭉 미끄러져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힘이 진짜 좋아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승하면서 나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과거 540i도 있거든요. 그 540i가 마력이 286마력 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 차는 정말 가속력이고 힘이고 정말 좋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290마력이니까 그 차보다도 힘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이 차는 6기통이니까 배기량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면이나 중심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보면 이 그랜저 3.3은 나름 굉장히 스포티한 방향으로 세팅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지금 힘과 밸런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서스펜션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롤이 더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밸런스가 약하거나 아니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에요. 와, 여긴 벌써 눈이 많이 내려 있네요. 아,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승차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전 차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차도 조금 더 스포티한 버전으로 세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 커버할 만큼의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스포츠 모드로 잠깐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어 단수를 조금 더 낮게 쓰니까 굳이 뭐 시프트 패드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훅훅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더 강해집니다. 오우, 야, 이 정도면 진짜 옛날 그 540이 막 생각날 정도로 힘이 진짜 좋아요. 자, 오우. 자, 그러면 시프트 패드도 써서 야, 이거 아무래도 지금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라 조심을 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소리에서 들으셨겠지만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이제 TC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을 밟는데도 엔진이 훅 가다가 바로 또 제어가 들어와 버려서 뚝 떨어져 버리고, 지금 뭐 노면이 미끄러워 가지고 그렇긴 한데 확실히 아닙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느낌이 좋긴 해요. 분명히 야, 이게 그랜저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산길 주행도 생각보다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차가 물론 이제 스포츠카가 아니니까 기대치가 조금 낮긴 하겠지만 일반 도로에서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감안하면 산길 주행은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노면 상황이 이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야, 많이 아쉽네요. 생각보다 이 엔진이 지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엔진 사운드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지난번 시승 때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런데다가 사실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이 3.3 엔진에 대한 선입견은 뭐였느냐면 회전 질감이 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사운드도 별로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확실히 그 선입견은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회전 질감도 뭐 상당히 매끄러운 편이고,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카랑카랑하게, 특히나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카랑카랑하게 바뀌었다는 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말 아쉽게도 날 잡아서 왔는데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어서 산길 주행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느낌은 사실 괜찮긴 했습니다만 산길 주행은 다음으로 또 미뤄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어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요, 나름 3.3 엔진 이 모델이 가진 의미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제가 하이브리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기차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하이브리드 좋아하는 건 이미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K7을 살 때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고 3.0 가솔린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행거리가 평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연비 가지고 크게 많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무래도 기본 엔진이 4기통이지만 3.0과 오늘 이 3.3은 6기통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것을 빌미로 6기통 엔진을 좀 한번 타보겠다. 아무래도 6기통 엔진에 조용하고 매끄럽고 그리고 강력한 그 파워를 평소에 좀 더 많이 느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K7의 3.0을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은 없고 6기통은 3.3 모델만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랜저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소에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나 LPI를 선택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이득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셔야겠지만, 평상시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나는 이 그랜저를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3.3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택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랜저 3.3의 완전 풀옵션 모델, 사실 3.3은 그 렉 타입의 그 MDPS도 적용이 되고요. 3.3만이 가지는 분명히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그랜저라는 새롭게 정립된 그랜저의 위상에 어울리는 플래그십다운 그런 사양들을 좀 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와 진짜 많이 커졌어요. 진짜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휠베이스가 2885긴 하지만 앞바퀴 굴림이어서 수치적으로 짧을 뿐이지 이 전체 크기가 2990mm잖아요. 3m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G80이랑 같은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5 시리즈랑 E 클래스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실내 공간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3.3 엔진이면 엔진 출력도 강력하죠. 거기다가 첨단 편의 사양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5 시리즈랑 E 클래스보다는 확실히 더 앞서 있죠.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K9이랑 E클래스를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가격 때문에 K9의 가격이면 벤츠에서는 E클래스급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차체 사이즈도 훨씬 더 크고 또 여러 가지 장비 면에서도 경쟁력이 월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이즈랑 어떤 차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이 차의 경쟁 모델을 E클래스로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랜저라는 위상 자체가 물론 현대차고 벤츠니까 그 브랜드의 위상 차이가 있는 거는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랜저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사실 벤츠 E클래스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한 이미지만 제외하면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 월등히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접 E클래스를 한번 소환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승차감도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현대는 벤츠의 승차감에 범접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승차감과 안정성 자체도 벤츠 부럽지 않을 만큼 좋아졌고, 그러면서 뭐 장비나 사이즈 면에서는 월등하고 가격은 뭐 비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벤츠를 구입하실 분들은 벤츠를 구입하세요. 그 차가 뭐 당연히 벤츠의 값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랜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구입하시면 벤츠 E클래스가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상품성이 좋다라는 것들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랜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적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하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예쁘다는 이야기도 조금 섞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나 이 까만색은 이 그릴이랑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까만색은 그랜저 앞모습이랑 잘 어울려요. 이게 까만색, 지금 햇빛이 없어서 색깔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 요거 까만색 아닌 것 같아요. 요거 그 닭 카키가 들어있는 그 컬러 같은. 네, 어쨌거나 이런 짙은 색깔들은 앞모습이랑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 네. 사실 앞모습 이야기하면 다 됐죠. 뭐 지난번 디자인 다 살펴봤으니까. 여기도 디테일한 점들이, 디테일한 면들을 되게 잘 살려놨어요. 네, 이번 신형 그랜저의 핵심적인 장점, 키워드 만약에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실내 공간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뒷좌석 공간. 한 개를 더 꼽는다고 하면 승차감입니다. 와, 뭐 실내 공간은 지난번에 혜영 기자랑 같이 앉아서 보여드렸으니까 승차감도 지난번 시승 때 좋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야, 이게 진짜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이게 푹신하고 편안하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안정감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요 차를 매끄럽게 걸러주는 실력이 저는 이 정도면 거의 탑이에요.
저는 현대가 이런 승차감과 안정감을 같이 구현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승차감이. 이게 그 서스펜션 세팅은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껴가면서 세팅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는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현대차들을 꾸준하게 시승해 오면서 뭐 15년 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10년 전, 심지어 5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됐다고 보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테스트 중이고 여전히 정답을 찾아가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분명히 발전되어 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야, 아직까지도 답을 찾고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세팅 진짜 괜찮아 라는 세팅이 있는 반면에 잘 하고 있다가도 또 어떤 차 얘는 또 세팅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런 느낌들이 사실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랜저가 IG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좀 많이 단단했어요. 물론 그것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팅 값이 자체가 조금은 더 단단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단단함이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단단함을 살짝 덜어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정감을 해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야, 지금은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시골길, 시골 골목, 그죠? 계속 달리고 있는데, 요철을 여기 막 지금 매끄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요철들도 있고 과속 방지턱도 있는데, 와, 지금 계속 다니면서 감탄을 하게 돼요. 와, 이 정도로 세팅을 잘 해내다니. 지금 제가 K7으로 바꿔 타게 되면 제일 많이 아쉬워할 부분이 이 승차감 부분일 것 같아요. 야, 이번 그랜저 승차감 세팅은 진짜 잘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기준점을 정확하게 잘 잡았다. 그래서 그 차의 성격에 맞게 그랜저에는 요 정도의 안락함을 함유한 요 정도의 승차감, 그리고 또 소나타나 K5는 그 급에 맞게, 아반떼는 그 급에 맞게, 그리고 또 무슨 N이 들어가게 되면 현대 그 i30N 라인도 제가 칭찬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차는 N이 아니고 N 라인이면서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고, 승차감에서는 물론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단단할 수 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근데 그게 과하지가 않아요. 일상적인 영역도 커버하면서 안정감을 굉장히 잘 높여 놔가지고, 요게 N이 아니고 N 라인이라는 이름에 정말 적합하게 안정성을 잘 확보했다, 승차감 세팅을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차의 성격에 맞게 나름 안정감과 승차감의 밸런스를 잘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은 조금은 생각이 들어요. 현대가 이제 좀 실력이 확실히 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그랜저의 이 하체 세팅은 저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쉽지 않아요. 여기는 감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거의 안 들 정도로 정말 세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굳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더 고급차에서 쓰고 있는 그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것들,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벤츠 S 클래스에 있는 매직 바디 컨트롤, 그게 이제 이번에 GV80에는 그런 형태의 서스펜션이 적용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도 이제 차츰차츰 업그레이드가 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 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플러스 점수가 들어가겠죠. 그랜저, 이 가격대의 이 그랜저의 포지셔닝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저는 감점 요인, 승차감 세팅에 있어서는 저는 감점 요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할 만큼 잘 세팅을 했습니다. 진짜 놀랍네 이건. 그러면 이제 뒷좌석 승차감이 어떨지가 사실 궁금해지죠.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 기함이다 보니까, 물론 이 차가 쇼퍼 드리븐 용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격대도 있고 포지셔닝이 있고 좀 더 젊은 분들도 많이 이 차에 접근하는 걸 감안하면 이 차가 분명히 쇼퍼 드리븐 용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의 입장에서 뒷좌석에 타는 가족들, 특히 아이들의
어떤 승차감적인 만족도 그 부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뒷좌석이 얼마나 더 안락하게 아무래도 여기 앞좌석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겠지만 또 공간이 좋긴 하니까 그래서 뒷좌석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타세요. 아니 뒤에 타셔야 돼. 어서 오세요, 손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시작을 했어요. 오랜만이에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전에 송원 기자 있을 때는 송원 기자랑 같이 출연도 하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모터리언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흥버튼 정우수입니다. 와, 흥버튼. 아, 맞아. 이제는 정 기자님이 아니고 지금 기자 활동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렇구나. 이제는 강사님 또는 흥버튼. 네.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그랜저가 새로 나왔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 뒷좌석을 제대로 타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뒷좌석을 누가 좀 평가해 주실 분을 모시려고 고민을 하다가 버튼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버튼님을 모셨습니다. 가만, 왜 버튼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게스트 토크? 네, 리뷰할 생각은 없고. 다들 궁금해 하셨어요. 네. 제가 자주 흥버튼에서 이야기를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원래 전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팀버튼 감독 아시죠? 팀버튼. 네. 네. 그 감독의 전시회를 갔다가 네. 그분의 그림 스타일이 저의 낙서 스타일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의 낙서도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에 영감을 받아서 이름을 보니까 흥버튼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책에 대한 소개도 하시고, 네, 네. 책도 읽어주시기도 하시고, 그쵸? 네, 백록담에도 자주 가시고. 한국사 또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군요. 자, 일단 저희가 뭐 그랜저에 집중을 조금 해야 되니까, 네. 그랜저는 이 차는 처음 타보시죠? 아직 못 네. 타보셨죠? 길에 다니는 거 보긴 하셨어요?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 잘 안 보였죠? 네. 근데 뒷좌석에 탈 일은 별로 많이 없죠? 네,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랜저가 이게 차가 많이 커졌어요. 예전 그랜저보다. 뒷좌석 공간은 어떤 것 같아요? 엄청 넓어요. 엄청 넓죠? 이게 너무 넓어요. 지금까지 역대 그랜저가 이렇게 넓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차체가 많이 커지면서 뒷좌석도 많이 넓어지고. 이 조수석을 앞으로 바싹 당긴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거는 제가 앉았을 때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가 지금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그 정도니까. 근데 만약에 뒤에 VIP가 앉으신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당겨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드리면 뭐 완전 넓어지겠죠. 진짜 엄청 넓네요. 그 느낌, 그 전체적으로 뒷좌석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때요? 첫 일단은 느낌은 넓다. 넓고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 어떤 부분이요? 왜 뒷좌석에 보면은 이 주머니라고 하죠. 이 수납 공간이 네.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도 가죽 느낌으로 처리해서 고급스러운 것 같고 곳곳에 가죽 장식이 더해져 있는데 진짜 가죽이 네. 맞을까요? 네. 옆에는 진짜 가죽은 아니에요. 근데도 되게 고급스럽고. 네.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앉아 계신 그 시트 가죽은 어때요? 이것도 부들부들해요. 그거 나파 가죽이거든요. 네, 최고급 트림에 들어가는. 그 암레스트 내려가지고 좀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와. 거기도 뭐가 있나요? 우와. 여기 버튼이 많이 있고요. 수납함도 넓네요. 네. 지금 추우시죠? 저요?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뒷좌석 열선 시트 켜줘. 우와. 후석 열선 시트를 켭니다. 우와. 우와. 진짜 켜졌어요. 괜찮죠, 이거? 신기하다.
근데 사실 뭐 뒤에 계시는 분이 웬만큼 좀 큰 사람이면 어른도 그렇고 뭐 알아서 그냥 버튼 눌러서 켜면 되는데 네. 그래도 또 가끔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아이가 타고 있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켜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뒷좌석 창문 열어줘. 후석 창문을 엽니다. 남산 공기를 좀 맡으면서 가시라고 창문을 열어드릴 수도 있고요. 좋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약간 과도기예요. 사실 이거 잘 쓰지 않거든요. 네. 잘 쓰지 않는데 나중에 정말 한 5년, 10년 뒤쯤 되면 많은 부분들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지금은 굳이 네 말씀하세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뭐 기다리지 않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에 별명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혹시 훈버튼은 지금 타시는 차 별명 있어요? 가끔 차에 별명 지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그랑이라고 그러면 그랑아 창문 좀 열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해도 바로바로 되게끔 맞아. 뭐 에어컨 온도 이런 것들도 다 온도 설정까지 몇 도로 맞춰줘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네.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말씀하세요. 그렇지. 그거 안 하는 게 좋죠. 네, 느려요. 맞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금방금방 업그레이드들이 되겠죠. 지금 이 정도 할 줄 안다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산 산길을 조금 탈 텐데 승차감도 한번 느껴봐 주세요. 네, 제가 또 소월길을 엄청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 진짜? 집이 거기여서 이쪽으로 많이 다니시나요? 네, 서울역도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여길 많이 넘어다녔어요. 승차감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때요? 편안하다, 익숙하다 이런 감정? 편안하다, 익숙하다? 네, 되게 편해요. 네. 사실 등받이도 그렇고 머리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푹신푹신하나 했더니 그거 뭐가 어때요? 있네. 되게 좋네요. 진짜 좋죠?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 옵션이에요. 아, 괜찮다. 이제 저는 암레스트 이거 편하긴 한데 보니까 음료를 꽂을 공간이 없네요. 아, 진짜? 네, 있을 텐데? 커피나 이런 게 꽂을 데가 없어요. 있어요. 잘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말고 이 문에는 있어요. 응? 도- 아니, 암레스트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찾았어요? 네. 그렇지. 역시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다 되는구나. 근데 길이 왜 이렇게 좋지? 좀 안 좋은 길을 가야 이제 승차감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텐데. 되게 편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불편한 게 없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고 굳이 찾자면 잠깐 탔을 때 여기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래에. 네. 그 부분? 그것이 없으면, 그것만 없으면 좀 더 더 좋을 좋겠다. 텐데.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의자도 허벅지 잘 받쳐주고 꽤 큰 것 같아요. 네. 방석 공간이. 불만이 없으시군요. 뒷좌석은 조절은 안 되죠, 등받이는. 네, 안 돼요. 그거까지 되면 진짜 완전히 VIP 시트가 되는 건데, 그랜저가 예전에는 옛날에는 완전 그랜저가 제일 고급차였었잖아요. 그랬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위에 뭐 제네시스도 나오고 다이너스티도 나오고 또 아슬란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랜저가 현대차 내에서 제일 고급차라는 위치를 이제 잃어버렸었는데 네.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가 분리가 되고 아슬란도 단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대 내에서 그랜저가 제일 고급차거든요. 이제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더 크게 늘리고 또 훨씬 더 고급스럽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커진 거예요? 휠 베이스로 40mm, 길이는 60mm. 그래서 길이가 제네시스 G80이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커진 거죠. 네. 실내 공간은 아마 G80보다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진짜 넓다. 가족들이랑 여행하기에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편하죠. 한 4인 가족이 딱 타고 부산까지 가도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확실히 넓으니까. 네. 근데 시야감도 좋고 답답하지 않아요. 앞에 사람이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도 왜 이렇게 큰 것 같지? 창문이 이렇게 옆에 그 휠베이스가 40mm 늘어나면서 창문 길이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뒷좌석 공간이 늘어나면서 문 길이도 늘어나고 창문 길이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창문 길이가 굉장히 길죠. 네. 2열인데도 약간 리무진 냄새가 살짝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진짜 크다. 자, 그러면 이번 그랜저 뭐 짧게 뒷좌석에 잠깐 타시긴 하셨지만 네. 최고의 장점은 뭐 같아요? 아주 넓다. 응? 아주 넓다? 그럼 하나만 더 꼽자면?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럼 단점? 마음을 확 사로잡는 매력은 없다?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그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처럼 완전 VIP 시트는 아니어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냥 아주 무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무난해서. 근데 무난하니까 네. 특별히 눈에 사로잡는 마음이 들 정도는 아닌데 오래 타도 괜찮은 그런 강점이 있어요. 버튼님은 차에서 음악 많이 들으세요? 그쵸, 많이 듣죠. 어떤 거 주로 들으세요? 저 장르가? 뉴에이지, 유키구라 모토, 피아노 치는 아. 야. 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 네. 운전을 할 때 더 좋더라고요. 시끄러운 음악보다.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한번. 또 선곡을 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어때요? 이거 뉴에이지인데 완전히? 자연의 소리. 네. 아, 이게 내장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뉴에이지 아닌가? 네, 새로운 장르긴 하네요. 네. 이거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잠자기 좋겠다. 그렇구나. 애들 재울 때 괜찮겠다. 그러니까 오. ASMR로 일부러 이거 들으면서 자기도 하잖아요. 네. 야, 아니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구나. 괜찮다. 특히 카시트 이런 거 해놓으면은 공간이 많이 좁아지니까 큰 차 일부러 사잖아요. 네. 젊은 부부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노천 카페야. 소음마저. 벽난로도 있어요. 이거 잠들겠는데? 진짜 히터 켜놓고 이 소리 나면 잠자기 딱 좋겠다. 특이하다.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좀 무리가 있겠는데. 뭐야, 왜 이렇게 잘 들려? 뉴에이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잔잔한 보컬로. 좋다. 오디오는 어때요? 울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타시는 차에는 렉시콘이 들어있나? 아니요? 아, 렉시콘 안 옵션 해놨어요. 선택을 안 했군요.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거는 JBL인데 근데 예전보다 JBL이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JBL 안 좋다고 계속 막 이야기를 해서 그래. 우리가 오디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스나 렉시콘은 아니긴 하지만 JBL인데도 기존에 듣던 JBL이랑 다르게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놨네요. 기어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네. 뭐예요? 버튼식이에요? 맞아요. 야, 버튼을 너무 잘 써먹는다. 맞아, 이거 버튼식이에요. 특이하다. 그래서 되게 깔끔한 것 같고요. 원래 기어봉이 있으면 뒤에서 봤을 때 약간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사소한 것 같은데 없애니까 깔끔하네요. 네. 자,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손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랜저 이거 한번 봐보세요. 디자인 어떤지. 사진은 보셨죠? 네. 네. 사실 좀 디자인이 예쁘다. 예. 으악.
왜? 앞에 너무 새로운데요? 너무 새로워요? 네. 네. 앞에 이렇게 쑥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앞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SUV 같아요. 되게 올라와 있다, 그림이. 네. 지금까지 사실 못 보던 스타일이긴 하죠. 너무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마음에 들어요, 혹시? 되게 깜짝 놀란 게 실내는 네. 제가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감정이 많았댔잖아요. 네. 근데 앞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새롭고 네. 진취적이에요. 여기는 예뻐요. 예뻐요? 네.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날쌘 느낌? 자, 오늘 간단하게 뭐 짧게 뒷좌석 위주로 시승을 하긴 했지만 모트리온에도 오랜만에 얼굴도 보여주셨고 근황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근황이요? 저는 요즘에 을지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홈버튼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기는 해요. 제가 자동차에 떠나서 책과 스피치의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모터리언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요. 제가 없는 동안 또 엄청 많은 구독자가 늘고 성장을 한 모터리언이라서 더 반갑네요.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모터리언 구독자 여러분 2019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모터리언과 또 홈버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저에 대한 짧은 리뷰를 하자면 익숙한 실내에 비해서 외관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뒷좌석의 그 쾌적함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오히려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일까가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홈버튼이었어요.